시청자 여러분들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550선을 향후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강한 바람이 또 많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정말 연내에 550선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코스닥 시장 새로운 역사를 또다시 쓸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 이번에는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LIG 투자증권의 지기호 상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현재 코스닥 시장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작년 말 대비해서 한 7.3% 정도 상승을 했고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닥 지수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덜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지난 10월 금통위 때 이제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 수정했는데요. 단순 비교해서 놓고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코스닥 수익률이 3.72%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2.4% 성장률보다는 약 한 1%포인트 정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부분들은 시가총액이 더 크게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네. 요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대형주들 상승률이 작년 말 대비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6.4%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형주가 0.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스몰캡 이 13% 정도 상승을 해서 시가총액이 코스닥 지수보다 더 크게 상승했었던 요인은 중형주하고 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에서부터 업종별로 그리고 종목 군별로 크기별로 또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비교 분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단순하게 이제 코스닥 지수와 유가증권 시장 지수를 같이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비교 분석을 해보면 작년 말이 50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518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지수 등락률로 보면은 약 한 3.7%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6.4% 정도 상승했고요. 지금 장중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4.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지수가 많이 상승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실제 비교 분석을 해보면 코스닥 지수보다는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지수가 더 많이 상승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표를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의 시가총액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을 같이 비교한 도표인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코스닥 지수가 7.56%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유가증권 시장은 요거보다 조금 더 증가한 7.58% 정도 증가를 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약 0.02%포인트 정도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했었던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유가증권 시장이 상대적으로 올해 들어서 약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15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356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 5,697억 정도를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매도를 했었던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들이 실적이 좋았었다, 상반기까지는. 두 번째로서는 코스닥 시장 과 관련된 중소형주 펀드의 환매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올해 쭉 살펴보자면은 상승률이라든지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 모두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 시점에 코스닥에 주목을 하는 것은 최근 3개월간 코스피가 횡보하는 사이에 코스닥이 상당히 선전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난 4년간 이어온 450, 550 내의 지루한 박스권의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550을 상향 돌파를 한 것인가, 이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과거에 좀 박스권의 패턴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도표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9년서부터 450에서 550 사이에 이제 박스권 등락을 보였는데요. 이런 과정하에서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시가총액이 인덱스, 즉 지수보다는 약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코스닥 지수가 수익률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조금 저조한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총액 기준을 놓고 보면은 3년 동안 32% 정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했었던 원인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처럼 중소형주들이 탄탄한 실적을 뒷받침을 해가지고 증가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52주 신고가 나온 종목을 보시면은 커버리지가 되고 있는 증권사에서 이제 그 TP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동양피, EMP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오고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하면서 목표 주가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월 8일 기준으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가 11,100원이었었는데요.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8,600원, 그리고 장중 기준으로 19,000원 선까지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한 6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러한 현상에서 놓고 본다고 가정하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훨씬 더 증권회사에서 코스닥 종목에 대한 비교 혹은 분석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과연 550선을 상향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들어봐야 할 텐데요. 앞서 보신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과반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550은 상향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또 희망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네. 전문가 입장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말 연초에 일시적으로 터치는 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유지는 내년 4월 이후에 나올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코스닥 지수가 450에서 550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돌파 갭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해야 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뒷받침입니다. 내년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국정 운영을 지금 현재 후보자 세 분 모두 중소형주에 유리한 정책을 펼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 설비 투자가 내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소형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 측면입니다. 수급 측면에서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2008년부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내놓았는데요. 금액적으로는 약 3조 5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놓고 보면 약 한 5조 정도를 팔았었는데요. 이러한 중장기적인 수급 부담이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시장에서 350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비율이 상당히 높아짐으로 해서 훨씬 더 큰 시세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물론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스닥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변곡점 발생은 어떤 시그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제일 먼저 2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영업일수로 20일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매매했었던 사람의 본전 가격입니다. 이 본전 가격이 밑에 있냐 위에 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대표 지수 모두 코스닥 시장 혹은 거래소 시장 모두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습니다. 하회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은 좀 불안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이다 혹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지표가 조금 후행하지만 6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가 되면 기업의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보다
하향 조정이 됐다든가 혹은 고평가됐다라고 했을 때 이 분기 실적에 수렴하는 현상들이 매 분기마다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추세가 상승 국면 혹은 중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60일 이동평균선을 변곡점 활용하는 지표로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과 61선을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앞서서 말씀하신 사항을 또 정리를 해보자면은 550선 연내에 돌파는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안착을 하고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내년 4월 정도나 돼야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앞으로 몇 개월이 남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안착하고 상향 돌파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면은 하단과 상단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하단 자체로 놓고 보면은 제가 보는 글로벌 증시가 내년 1월부터 3월 첫째 주까지 좀 크게 하락하는 걸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재정별 절벽 이슈라든가 혹은 어닝스 모멘텀이 좀 하락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이론 중에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중에서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패턴은 깃발형 패턴입니다. 밑에서 이제 300포인트대부터 올라와서 450에서 550포인트대까지 박스권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2009년 9월에서 2010년 8월까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지수가 1550에서 1750 박스권이었었는데요. 이러한 박스권 흐름이 450에서 550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이중 조정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이중 조정 형태는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BC X, 그 다음에 ABC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분기 들어서 550선, 그러니까 장중 기준으로 540선까지 상승을 했었었는데요. 이 파동이 첫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눌림목 파동, 두 번째 파동, 조정 파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내년 3월 초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이 형성된다고 가정을 하면, 550포인트를 돌파 갭을 통해서 뚫는 그런 파동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치는 기본적으로 박스권을 뚫었을 때 450에서 550포인트이기 때문에 100% 1대1을 적용을 하면 최소한 650포인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1대 1.618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711포인트 정도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650, 711까지 정말 상승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코너는 또 기술적인 지표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을 낱낱이 우리가 훑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야 하는지 혹은 가장 주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모두에 말씀드렸었던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선은 한 달간 평균값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 값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등락 비율입니다. 등락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ADR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이 ADR이 100 이하,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83 정도 나오고요. 거래소가 82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승한 종목에 비해서 하락한 종목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락 비율이 100 이상일 때가 돈 벌기 쉬운 장세. 어떻게 보면은 추세가 상승적으로 오르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등락 비율이 11월 초 정도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코스닥 지수가 일주일 정도 하락을 했다가 11월 초 정도 돼서 이제 등락 비율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이러한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11월 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코스닥 지수와 거래소 시장 지수 모두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서는 이제 수급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제가 통계를 내면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느꼈었던 부분들인데요. 2000년서부터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누적 순매수를 추이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아랫단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은 2005년 12월까지 외국인들이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다가 1조 2,577억 원 정도까지 사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4조 500억 정도까지 팔았습니다. 판 상태에서 이 추세선을 벗어나는 시기가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서 놓고 본다고 가정을 하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 코스닥 지수 혹은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한 그런 마인드를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시기가
모두에 말씀드렸었던 550포인트를 강하게 상향 돌파하면서 돌파격이 발생하는 그런 시간대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코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을 다각도로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LIG 투자증권의 지기호 상무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